이제 미키가 잠들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뭐 쿵, 뭐 퍽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잘 때 이런 소리가 나면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근데 얘는 일어나서 꽥 소리를 들렸어. 조용히 하라고. 이제 떨어져요, 얘가. 아래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떨어지면서 이제 옷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부모님의 방으로 이제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 하면 시끄러운 소리를 해석하면 이 모리스 샌닥이 썼던 그림책들을 쭉 보면은 이 부모님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의 그림책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아, 혹시 부모님이 싸우시나? 듣기 싫어서 지금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는 부엌 소리를 들으면 내가 뭘 얻어먹을 수 있는 좋은 장소긴 하지만 일을 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어른들의 전용 장소인데 이제 어린이한테는 특히 밤에 그런 어떤 뭐 칼질하는 소리라든지 냄비 정리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위협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어린이들에게 낯선 공간이다 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잠이 들기 직전의 상태다.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그 몽롱한 상태. 그렇게 이제 씬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옷이 벗겨지는 모습을 이제 해석을 하면, 아,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 옷을 벗고 태어나잖아요.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간다. 신생아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부엌 세계를, 부엌에서 태어나서 너는 부엌을 이제 탐험하게 될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옷은 또뭐 교복이라든지 양복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니폼 같은 거는 사회적인 외피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한번 우리 다시 태어나보자. 창조적인 존재가 되어보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무방비성과 순수성을 가진 어린이.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노출된 존재이다. 이런 어린이의 존재는 위협받을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에 쓸 아이디어를 이제 뽑아가시는 그 메모를 하시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는 검열이 엄청 셌어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뭐 어린이가 다른 책에 보면 모리스 샌dak에서 부모님한테 이제 대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때도 이제 어린이 책으로서 얘는 출판될 수 없다라고 해서 출판을 막았었는데 이게 암암리에 이게 퍼져서 결국은 이제 칼데코사까지 받은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린이 책에 대한 검열에 대한 도전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질적 세계로의 입문. 부엌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제 어린이가 꿈을 통해서 또 나 자신을 만나는. 꿈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내용은 모리스 샌dak 책에서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끄러운 소리를 해석을 하면 아까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게 시끄러운 소리. 잠잘 때. 내가 처음 어른의 세계를 불편하게 느꼈던 경험. 그리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기억. 다음 나의 무방비한 상태가 오히려 자유로웠던. 그래서 얘는 옷을 이제 다 벗고 부엌으로 떨어져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셰프들이 와서 반죽 안에 떨어진 미키랑 이제 밀가루 같은 것들을 섞어서 젓고 그다음 미키가 속에 빠져버렸어요. 미키 빵을 만들기 위해서. 셰프가 이제 어떤 그 규범을 주는 존재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반죽을 하면은 다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미키 너는 이제 빵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너를 재료로 써서 너는 이제 빵이 되어야 해라고 규범을 주는 존재로 셰프들이 나와요. 어떤 인간으로 보지 않고 너는 그냥 구워져. 그런 존재. 동화되어라. 그다음에 억압을 하는 존재. 어쨌든 너는 빵 만들면 된다. 참 빵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제 먹여 살리기도 하고 뭐 만지면 부드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의 아이를 향한 사랑이 될 수가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또 마지막에는 뭐 여러 가지 신화나 성경을 이게 보면 어린 사람을 만들 때 이제 흙으로 만들었다, 뭐 밀가루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이제 볼 수 있겠다. 이제 내가 틀에 맞춰져야 한다. 아니면 내가 제 재료처럼 취급이 된다라고 느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유함을 지켜내기. 이제 빵을 지금 굽고 있어요. 튀어나오죠. 그 속에서. 규범
미키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반죽을 이제 비행기로 자기가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른들의 그거 거기서 벗어나서.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날기 시작했어요. 내 거는 내가 하겠다. 그리고 현실의 억압을 나는 이제 이겨내겠다. 부엌이 이제 하늘이 되는 거죠. 어떤 나를 이제 구속하는 공간이었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반죽은 나의 탈 것이 되고 그것은 이제 창조성과 놀이를 중요시하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있다.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통제를 받았다면 지금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상상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탈 것은 무엇인가. 아저씨들이 계량컵을 가지고 우유,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재료가 이제 우유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준다 지금. 미키가 우유를 지금 구하러 가요. 그러면은 처음에 셰프들이 미키를 억압하고 너는 이제 빵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존재에서 미키는 지금 이 어른들을 도와주는 존재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우유에 들어가서 우유를 퍼서 아저씨들에게 우유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저씨들은 이제 빵이 잘 구워진다고 좋다고 이제 노래를 하고 우유가 빠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미키는 능동적으로 그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우유가 상징하는 것은 모성의 상징이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협력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억압의 갈등의 존재였지만 나는 이제 이들과 어떤 공급자와 요청자의 관계로 동등하게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이제 균형을 회복을 하는 거죠. 사람이 케이크가 된다는 거는 이제 균형이 깨어진 건데 이제 얘가 우유를 가져다 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원이 된다. 그리고 이걸 복원된다는 것은 다시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린이는 마냥 어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내적 성장의 완결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리스 샌닥의 책에는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에서 깨죠. 현실로 돌아와서 아무 일 없었듯이 다시 침대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 꿈을 통해서 아이는 나는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애가 됐어. 침대에서 시작해서 침대로 끝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내면의 변화는 있었다. 그리고 위로와 안정을 주는 마무리. 찝찝하게 끝나면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책에서는 여운을 남기는 열린 결말. 이거는 정말 꿈이었을까? 이 아이가 겪었던 일이 뭐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꿈이었을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독자들에게 맡긴다. 그래서 이 책은 심리적인 통합과 성장, 상상력의 치유력을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고 그 환상이 남긴 흔적은 현실에 뿌리 내려진다. 이 꿈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그림책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주변에서 발견한 결핍들을 기록한 결핍 사전을 만들고 우유를 가져다 주듯 자발적으로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현실을 버텨낼 수 있었던 상상 속 공간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